사이다 무비튼. 중학교 때 여자 3인조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교실에서 무시하거나 등교거부를 할 정도로 심한 건 아니었지만 천천히 몰아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체육복이나 신발을 숨기고는 기분 나쁘게 웃거나 못나니 라고 하면서 내 콤플렉스를 건드렸습니다. 어느 날 그것들이 교과서를 몰래 숨겨서 교과서 안 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말에 수업 중에 불러 세워지게 되자 참는데 한계가 달했습니다. 엄마에게 상담하니 엄마는 소란을 피우거나 담임 선생님에게 말하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기에 아빠에게 상담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바빠 보여서 메모장에 적어서 가정통신서와 함께 아침에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뒤 저녁 아빠가 회사에서 꽤 일찍 퇴근하셔서 둘이서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습니다. 축제를 보러 간다 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엄마는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아빠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겠죠. 차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달리던 아빠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최종 목표는 뭐였니? 나는 아빠의 물음에 조금 생각하고는 따돌림 당하지 않는 거, 담임 선생님이 주의를 주면 조금 잠잠해지거나 담임 선생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 또 그런다던가 그런 담임 선생님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2번 다시 따돌림 당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3인조는 어떤 녀석들이니? A, B, C 3명이고 A가 리더이면서 성적이 제일 좋아. B는 나쁜 쪽으로 머리가 잘 굴러가는 느낌이고 C가 제일 영향력이 적고 A와 B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정도야. 그럼 C 한 명만 노리도록 해. 제일 미운 건 A인데 왜 그래야 해? 하고 말하니 아빠는 내가 이해하기 힘든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5대의 전차와 3대의 전차가 싸우면 어디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 아마 수가 많으니까 5대 쪽이겠지? 하지만 5대인 쪽도 큰 데미지가 남을 거야. 2대 정도는 부서질 것 같아. 그럼 10대의 전차와 1대의 전차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 10대인 쪽이 압승하겠지. 그때는 10대인 쪽은 데미지가 거의 없을 거야. 아마 1대도 부서지지 않겠지. 확실히 그렇겠네. 압승을 목표로 하도록 해. 자신보다 약하면서 전력차가 있는 상대를 전력으로 부수도록 해. 각계 격파수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행동하도록 해. 그렇게 아빠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쉬는 시간에 계속 C를 따라다녔습니다. 화장실까지 계속 말이죠. 그렇게 하니 C는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왜 따라오는 거야? 라고 말하길래 또 C한테 교과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라고 하며 째려보았습니다. A, B, C 3명이서 내 책상을 둘러싸며 내 행동 하나하나에 비웃을 때도 A가 하는 행동은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C만을 째려보면서 C의 손목을 있는 힘껏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C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C는 성적도 안 좋았고 A와 B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따돌림 당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도 C 상대로는 강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자 3명이서 나를 괴롭히는데도 내가 C만을 눈엣 가시로 여기는 게 무섭게 느껴졌나 봅니다. 아빠가 말씀하시는 대로 잘 되어가는 증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3명 중에서 내 지우개를 버리거나 교과서를 숨기는 일은 C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A와 B는 혹시나 내신이 깎이는 것이 두려워서 성적이 좋지 않은 C에게 위험한 일을 하도록 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C는 원래부터 기가 약한 성격이기도 해서 어느 날 결국에는 미안해. 이제 2번 다시 너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을게. 이 그룹에서도 나갈 테니까 용서해줘. 부탁해. 라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원래부터 C는 지시받는 대로 행동할 뿐이었고 행동파에서 발을 빼기만 한다면 처음 세운 내 목적은 달성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만약에 다음에 A와 B한테 협박당해서 나한테 또 무슨 짓 하기만 해? 그때는 네 앞길을 다 부셔버릴 테니까. 알았어. 절대로 안 해. C는 말한 대로 다음날 바로 A와 B의 그룹에서 나와서 다른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걸 그 둘이 쉽게 용서했는지는 알 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C는 빠지는 것을 선택한 거죠. 그 덕분에 나를 괴롭히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아빠에게 말씀드리니 칭찬을 해주셨고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면 각계 격파술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중3이 되어서 반이 나뉘었고
A, B, C는 각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B와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나와 C는 같은 계통의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서 피해자, 가해자인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왜인지 모르게 별명을 부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서로 다른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동그라미 학원은 이렇다더라, X 학원은 이렇더라 하는 정보도 교환했습니다. C가 빠지고 나서 A는 새로운 애를 끌어들여서 또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자신의 손은 더럽히지 않는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C에게 들었는데 A는 부모님에게 꽤 높은 곳의 학교를 지망하라는 말을 들어서 여러 가지 학원을 다니다 보니 상당한 스트레스가 쌓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C와 같은 기가 약한 아이들을 꼬셔서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며 울분을 토해내는 모양입니다. 그런 A를 따르는 B가 여러 가지로 나쁜 쪽으로 머리를 굴려서 꼬드기는 것이었습니다. 새롭게 A와 B가 괴롭히는 애는 전혀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질리지도 않고 하는 것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게다가 C는 나를 괴롭힌 것에 대해 제대로 사과를 했지만 그 둘은 지금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와 B는 도심에 있는 명문 간호학교에 수험을 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A와 B가 어디로 진학하는지에 대해서는 흥미를 갖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학교의 이사장은 고모입니다. 게다가 고모는 내가 성적이 좋기도 하니 예전부터 우리 학교로 오도록 해. 내가 직접 교육해 줄 테니까 말이야. 싫어요. 저는 간호사는 어울리지 않는걸요. B도 싫어하고요. 그런 건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어 있어. 안 돼. 얘는 정말로 피를 싫어하는걸. 자기 피만 봐도 쓰러질 것 같단 말이야. 그래? 아쉽네.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간호사가 될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고모가 하는 일에 관해서 아무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약한 사람을 이용해서 괴롭히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그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모는 자주 엄마와 수다를 떨러 우리 집에 오시기에 그날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뭐 그때는 이미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 않았지만 엄마와 고모는 엄청나게 격분하셨습니다. 그날 겨우 진정시키고 나서 며칠이 지나 고등학교 수험을 치렀고 나와 C는 각자 지망했던 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 교실에서 A와 B 둘 다 시험에 떨어져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고모에게 A와 B를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지만 하물며 이사장직에 있는 고모가 개인적인 복수로 둘을 떨어뜨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못해도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간호사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 그러니 약한 사람을 조종해서 괴롭힌다는 것은 인간성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판단하셨을지도 모르고 단순하게 점수가 부족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결과든 고모께 이 일에 관해서 물어볼 생각은 없었지만 내심 안심했습니다. 졸업식 날 다시금 C가 정말로 심한 짓을 해서 미안해. 내가 약한 걸 남 탓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 나는 두 사람 말대로 행동하기만 해서 정말 최악이었어. 이제 두 번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너도 고등학교 가서 힘내? 라는 사죄와 함께 응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C하고는 수험에 관련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했다고 해서 잊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괴롭힌 것에 관해서는 흘려보내고 기분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너도 힘내 라고 하며 먼 곳으로 가는 C에게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고모에게 A와 B에 관하여 살짝 여쭤보니 인간성 문제도 있기는 한데 압도적으로 점수가 부족한 게 첫 번째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A는 그 후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모양이지만 A는 방구석 폐인이 되었다고 반 친구가 말해주었습니다. 게다가 A가 없는 B는 완전히 존재감이 없었고 딱히 괴롭힘 당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고립된 채로 교실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로 말하자면 고등학생이 되어서 새로운 생활에 녹아들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A와 B의 일은 지금도 생각나지만 나쁜 일을 하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